이 여성이라는 주제가 사실 이 제국주의에서도 다뤄진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제국주의 분야에서 실제로 여성 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여성이 다뤄지게 됐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다뤘던 이 모든 내용들 가운데서도 실제로 여성이라는 주제가 별로 없었어요. 전 세계 인구의 반인데 여성이라는 주제가 없었는데 실제로 근데 우리가 여기서만 놓고 봐도 복음에서만 놓고 봐도 우리가 성경에서 여성의 역할이 적었느냐라고 놓고 보면 그러지 않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뭐 예수님의 어머님의 역할이도 구약에서도 뭐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 당시에 여성들의 삶이 참 성경에서 그 역할만큼 그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대접받지 못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이 여성들은 이 제국주의를 언급하고 이 민중 전통 이런 얘기를 할 때조차도 여성들은 소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우리 영어로 할 때 제국주의로 할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서발턴인가요? 이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 실제로 존재하고 인도에서 서발턴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서발턴의 대표적인 예가 여성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찌 보면은 조금 선과 악의 이런 개념을 좀 벗어나서 이런 여성에 대한 역할이나 또 여성들 스스로의 어떤 자신의 인식 또 같은 여성들끼리 바라보는 시각들 이런 거를 조금 이제 바라보면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방향들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후반부에는 이 WCC에서 이 여성들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바뀌는 게 있습니다. 거기 자료들 중에 일부를 바라보면서 그게 WCC에서 여성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 WCC라는 것도 결국은 회의체지 않습니까? 회의체에서 이제 결정을 할 때 그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멤버들이 중요한 거죠. 초창기에는 백인들의 각 교파들의 제일 잘 나갔던 분들 위주로 결정체였다면 그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10년, 20년 급속히 흐르면서 백인이 아닌 민족들, 특히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기독교가 많잖아요. 한국 같은 나라, 뭐 그런 기독교 국가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이 회의체에 뭐 단순한 일부가 아니라 상당수가 차지하게 된 거죠. 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성들도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의사결정 내용들이 정책들도 이제 WCC가 좀 바뀌게 되는 거죠. 좀 좋은 내용들. 그러면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내용들, 뭐 타종교에 대한 내용이나 어떤 또 여성들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비전들, 여성들의 어떤 삶의 문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비전을 내놓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실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그리고 보면 이제 제가 여기 이 제국주의와 여성이라고 했는데 이 영국의 식민지를 놓고 보겠습니다. 영국의 식민지, 영국과 인도 관계입니다. 인도. 이제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기 1페이지 보면 이 제국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느냐 이제 이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영화나 이런 데서도 보시지만 가만히 보면 이게 주로 남성들의 역할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싸우고 멋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제국을 남성적인 것을 보자.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900년에 그 영국과 그 보호의 전쟁에서 영국군들이 1차에서는 지고 2차에서도 그 잔인한 방법을 써가지고 그냥 항복을 받아낸 거죠. 간신히. 이제 이 두 번의 보호 전쟁을 통해서 더 이제 이게 드러난 겁니다. 우리 새끼들 똑바로 키워야 된다. 이제 이거 보니까는 이대로 갔다가 영국 안 되겠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국은 남성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남성적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는 인도는 여성적이 되는 거예요. 여성적이.
그 문제가 뭐냐면 영국 여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영국 여성들, 영국 여성 이 문제가 생깁니다. 영국 여성은 어떻게 되느냐? 어렵죠. 무슨 이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국 여성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국 여성. 영국 여성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주체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뭐 사도 바울의 공동체를 얘기할 때 그 당시 바울의 공동체나 요한의 공동체나 사실 이럴 위기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떠났고 로마라는 적은 있고 그러면 이 안에 그냥 뭐 뭔가를 지키자. 근데 그 뭔가가 확실치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 십자가니 뭐 예수 부활한 예수 그렇잖아요. 이 로마서에서도 처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잖아요. 뭐 육신으로 그렇고 영적으로 그렇고 이제 거기서 철두철미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지켜야 될 어떤 그 모토라는 게. 근데 이 영국 여성이 이렇게 이 영국 여성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안에 이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허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전부가 이겁니다. 사실 이 영국 여성에 대한 정의. 그래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영국 여성의 참정권이 결국 투표에 관련된 거잖아요. 1918년인가 됩니다. 18년에 20세기 넘어서서 여성에게 보통 선거권이 생겨요. 그것도 30세 이상. 이제 이것도 아주 뭐 극단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한 뒤에 생겼습니다. 여성 하나가 경마장에 투신 자살해가지고 투신 자살해서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뭐 영국에서 이제 투표권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 뭐냐면 남성들이 영국의 남성들이 인도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여성성이라는 거를 이제 심어 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성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은 이미지죠. 여기선 인도를 매개로 심어 놓은 여성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인도가 없으면 여성이 안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 엄마고 자기들 부인이고 그런데 안 좋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인도라는 이게 생기니까 여성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 저 나약하고 거짓말하고 막 비겁하고 맨날 어디 맨날 다치고 우리가 있어야 돼. 우리가 돌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영국 여성도 그렇다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바로 들어오는 그게 이제 이미지가 아닌데 이 인도라는 용어를 통해서 부정적인 단어들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여기 다 여성들이 안 좋게 하는데 여기는 좋아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담론이에요. 담론. 이제 보통 철학에서 얘기하는데 저도 철학적인 모르지만 이제 그 사이드가 얘기했던 이게 오리엔탈리즘 다 이런 겁니다. 이 상대를 규정을 해놓는 거예요. 규정을 해놓으면 내가 보는 상대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이 상대도 내가 자꾸 힘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니들 나약하고 힘이 없어. 우리를 본받아. 그러면 이 상대도 20년, 30년 계속 그 말을 들으면 그래 우리 힘이 없어. 우리는 저 사람들 따라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그걸 보고 있던 여성들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거기에다가 추가된 이미지가 뭐냐면 이 인도인 놈들이 비겁해서 영국의 여성들을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추가로. 이들은 또, 왜냐면 염탐하는 애들이라 이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을 보호해줘야 된다. 전체적인 겁니다. 이런 게. 여성에 대한 이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 주체성이 없는데 투표권을 주면 되겠어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투표권을 주지. 그러겠죠? 니들은 그냥 헌신을 해야죠, 이제. 근데 이제 무조건 그렇게만 가면 좀 부실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갔다가는 좀 논리가 좀 비약하잖아요. 근데 뭔가를 하나 개발은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죠. 이 제국이 확장되어 가면서, 제국이 커지면서, 그래서 뭐죠? 이 제국의 어머니,
이게 등장하게 됩니다. 제국의 왕은. 군인들을 키워내는 전물리고 뭐 하면서 그 자체로 위대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제. 예. 교회 마리아 숭배, 성모 숭배 사상도 이렇게. 예. 그렇죠. 이제 아마 거기서도 많이 본따온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아마 테마는 거기서 끄집어낸 것 같아요. 마리아 숭배에서 마리아라는 개념을 해놓고 그냥 마리아만 이렇게 해놓고 다른 사람들은 그 이용하는 여성들을 밑으로 놓는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이제 제가 볼까요? 그 1페이지 줄친구만 보겠습니다. 영국의 경우 제국이 남성적 영역으로 제시되면서 제국으로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담론이 형성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 제국이 있으니까 여성이라는 게 향후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여성이라는 게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고 역사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나아가 식민지 종속민을 여성적으로 정의하면서 국내적으로 백인 남성의 지배권을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제국주의 담론이 이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뒷페이지 보시면 보시죠. 줄친 거 여성적인 것을 귀족의 부패나 허약함과 일치시키는 이러한 담론은 중간 계급의 정치적 지위에 대한 주장에 특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다른 나약한 타자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이제 이 정도만 해도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제국을 남성으로 하고 이제 뭐 다른 건 여성으로 한다 했을 때 처음에 이렇게 해도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뭔가 변화들이 생기잖아요. 뭐 제가 잘은 몰라도 이 1900년 아까 그 전쟁 남아공에서 전쟁이 영국에게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전쟁에서 접은 적들이 거의 없어요. 100년 전쟁도 사실 뭐 영국이 그냥 프랑스에서 철수하는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 영국이 대학살을 당하고 했으니까 전 뭐 군인 수가 뭐 5배, 10배가 넘는데 또 영국은 이 보호한테만 준 게 아니고 그 현지 군인들한테도 줬어요. 하다가 막 이게 이 줄루족 같은 경우는 진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뭐 보니까 수천 명이 죽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영국 군인들이.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영국의 중간 계급, 원래는 영국이 귀족 중심이잖아. 이 중간 계급의 등장이 필요했던 거죠. 새로운 계급이 등장하면 거기에 여성이라는 역할은 더 줄는 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지금 너무 나약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나약하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뭐 이 중간 계급의 충성도, 그렇죠? 이들의 충성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더욱더 이 논리가 확장되었다. 그들이 더 군인으로 투여되고 그들이 더 전쟁에서 충실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계급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중간 계급 다음에 이제 노동자들까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상층 노동자. 하지만 이제 결코 이제 그 전쟁이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서 이런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더욱더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즉 참정권, 선거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또 참여하게 되니까 근데 여성들의 역할은 더욱더 줄어야 되는 거죠. 이제 파이를 나눠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제국주의적 기획은 적정선을 벗어난 여성성을 주변화하고 종속시키고 혹은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남성성을 미화하였고 애국주의와 국민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성적인 것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게 나라를 사랑하자. 이게 중간계급의 남성들. 싸우자. 지켜내자. 이 노동자들. 물건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지? 전쟁 무기도 만들어내고 해야 된다. 이게 다 애국적인 것. 이게 이 사람들이 애국자들이고 여성들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아니다는 것보다 결국은 그 어떤 관심의 대상이 이제 남성 위주의 활동력이 있던 사람들한테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2번 여성성각 제국 줄친 거 보면 중요한 점은 국가와 국민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에서 여성이 국민보다는 인종과 연관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여성이 마치 여성은 영국 국민이 아니고 여성 인종인 거예요.
흑인종, 백인종, 여성 백인종 이렇게 보세요. 이제 연관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을 거부하는 동시에 여성을 제국적 목표를 위해 동원하는 의도다. 이게 뭔가 목적의식은 줘요. 네 새끼들 잘 키우고 군인으로 튀우고 또 실제로 많은 일도 합니다. 이게 선교사들 보내면 선교사들의 반 이상 여성들이었다 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성들의 일은 늘어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그 울타리 안으로 가둬놓으려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밑에 쭉 보면 여성은 수백만 년을 거쳐 그녀에게 전달된 생명력을 전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단지로 일컬어졌다. 이처럼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식민주의의 남성적인 면을 받아들이면 여성은 제외되거나 주변화될 수밖에 없으며 여성은 식민주의에서 적극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수동적인 희생물로 표현된다. 이 계속 이 수동적인 것, 주체가 없이 자신들의 의견을 내지 않고 자신들이 중심이 돼서 무언가를 어떤 정치적인 구도를 바꾸지 않고 항상 이 백인 남성, 이 제국주의의 개념에 따라서 이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움직일 수는 있는데 이 자체가 중심이 돼서 무언가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3페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타율사관이나 정치의 사관이나 뭐 일선 동조론이나 당파성이나 일제가 우리 민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이데올로기를 주입시켰을 수도 이것도 이 식민주의 담론이라는 게 결국은 목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당하고 있는 사람 나라들 안에만 아니고 이 가해자 국가들 안에서도 이게 있는 거죠. 이게 이 제국주의론이라는 게 결국은 뭐 나라 대 나라 관계뿐만 아니고 나라 내에서도 뭐 이 여성들이나 이 여성은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누가 봐도 분명히 이제 그어지잖아요. 이제 누가 봐도 그어지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는 거죠. 뭐 로마 같은 경우는 이 빵과 서커스로 인해서 움직였던 사람들, 이 로마의 어떤 평범한 서민들 다 그랬던 사람들, 그들이 빵과 서커스로 즐기다가 나중에는 식량이 떨어지면 이미 뭐 농지나 이런 건 다 많이 뺏긴 상태에서 그들이 이제 위험한 세태가 되고 군인이 될 수 없는 상태,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3페이지 줄친 거 보면 이처럼 페미니스트 역시 남성성의 담론을 받아들입니다. 페미니스트조차도 이들이 남성이 쳐놓은 함정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당시 중간계급 페미니스트 담론에서는 비유럽 여성을 타자로 상정하여 자신들의 자유와 안정을 측정하는 인식이 발견된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영국의 페미니스트 여성들은 자신들의 여성 인권을 의식하면서 인도나 이런 나라들의 여성들에게 굉장히 선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와 나와 당신들이 동등하다는 게 아니고 엄마와 같이 너희들 보잘것없는 것들을 베풀었다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면 이 페미니스트들이 결국은 그 시각 자체가 자기 나라에 있는 남성을 극복할 수 없는 거죠. 너희들은 인도 여성이다. 그러는 순간 자기들은 영국 여성인 거예요. 영국인이 아니고. 이제 그 한계에 자기들이 갇혀 있는 겁니다. 이게 주체로서 이제 활동하지 못하고, 즉 이들은 인도나 이집트 여성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매우 강력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함으로써 본국에서의 자신들의 무력함과 속박을 평가절하하고자 하였다.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고 여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인도나 이집트에 있는 여성들보다 낫다. 이제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남성적 지배자, 여성적 종교 보면 제가 줄친 거면 쇠퇴하는 것과 여성성을 동일시하는 개념은 영국인들에 의해 유럽 여성과 인도 남성을 동시에 견제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렇겠죠. 그 밑에 줄치신 거 보면 영국 여성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거부한 채 그들을 사적이고 차별적인 영역에 남겨두는 것은 수백만 명의 원주민들을 적절한 식민지 종속민의 위치에 묶어두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겁니다. 이게 식민지 종속민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 여성들을 효과적으로 묶어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4페이지. 지금 이거 평가 절상 아닙니까? 네?
뭐가요? 평가 어디가요? 그 3번 위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낮추거나 높이고 아, 자신이 그죠? 평가 절하죠. 예. 아니 이게 내가 자꾸 누구랑 비교한다는 게 나를 평가 절하는 거죠. 내가 평가 절상이면 뭐냐면 나는 나 자체로 그냥 여성이 아니라 누구 사람 자체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저기 옆에 있는 누구랑 해서 내가 낫다. 그러면 그 자체가 아까 말했던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평가절하하는 거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4페이지 줄친 거 보시면 여성이 제국주의 담론에서 본질적 요소였던 것은 확실하지만 이 뭐는 뭐냐면 제국주의 담론에 여성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지만 그것은 적극적 행위자가 아니라 의미 창출자로서가 아니라 그렇죠? 수동적 기표 그냥 여성이 들어감으로써 그냥 여러 가지 것을 분석하는 정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에큐메니칼 회의에서 나온 건데 간단히 보실까요? 이 처음에 제1차 WC 총회에서 보시면 뭐 여성들에게 교회 갈등의 모든 분야를 허용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밑에 줄 이 전반적인 주제들을 더욱더 조심스럽게 약간 굉장히 소극적이죠. 1948년 암스테르담 WCC에서는 뭐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바라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 바라는 사람들은 어떤 주제들이 있겠죠. 그 주제들을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자 이런 태도였다는 겁니다. 그 1958년 밑에 거면 이바단에서 전 아프리카 교회 협의회 보고서에서는 이제 어머니들 그렇죠. 교회는 어머니들을 교인으로 확보할 필요 이제 이런 게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1959년 데살로니카 에큐메니컬 연구회에서는 급속한 사회 변화는 남성들과 여성들 간의 관계들을 변화시키면서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 뉴델리 3차 총회 여기서는 좀 더 적극적이 나옵니다. 줄친 거 보면 여성들이 더욱 폭넓게 참여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공고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교육, 결혼 준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다른 민족과의 결혼, 책임 있는 부모, 파트타임 노동 등 다양한 주제들을 상세히 연구하는 것에 대한 공고들이 나왔다. 그렇고 1970년 사회개발평화 관한 있고 73년 방콕 세계선교와 복음전도 이유인데 볼까요? 여기서 이제 세게 나오죠. 첫 줄부터 보시면 여성들에게 할당되어 있는 역할들은 모든 성어머니, 주부 또는 남편의 협력자라는 견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한 역할들은 모두 남성 지배를 부추기고 여성들의 추종을 강요한다.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이 추가되거나 대신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일에서라도 여성들에게는 개발을 위한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접근하기도 어렵다. 여성들이 용납되는 경우는 오로지 그들이 남성 세계의 양식과 기대에 어울릴 때뿐이다. 이에 대한 한 가지 결과는 하나님은 현저하게 남성의 목소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져 온 것이다. 하나님의 여성적인 목소리는 여성들이 신학적인 사고에 특별한 기여를 하고 그리고 교회의 전반적인 생활에서 특별한 기여를 할 수 있을 때만 들려진다.